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노년생활 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차 민생지원금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이미 보셨을 수도 있지만 막상 내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놓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특히 우리 50대 이상 세대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1차 때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줄 알았다가 신청을 놓쳐서 한 푼도 못 받은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2차 역시 자동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청 대상부터 방법, 주의해야 할 점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 지원금이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장보러 시장에 나가보면 예전보다 장바구니가 훨씬 가볍죠. 채소값도 오르고 고기값도 오르고 기름값까지 오르다 보니 필요한 만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병원비, 관리비, 교통비 같은 고정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생활의 숨통을 틔워주는 중요한 도움입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민생을 회복시키고 소비를 살려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90%입니다. 10집 가운데 9집이 해당된다고 하니 대부분은 받을 수 있겠지 싶으시겠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기준에 걸리면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자산이 많은 가구는 고소득, 고자산 가구로 분류돼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소득입니다.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전체 가구가 제외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득이 크지 않아 보여도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많으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준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기준이 실제로는 가장 많은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 6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고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약 22만 원 이하여야 하고 4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약 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서 2인 맞벌이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헷갈리시면 직접 조회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청은 언제부터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청 기간입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은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입니다. 약 40일 동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지만 늦게 하다 보면 깜빡하고 놓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초반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첫 주에는 신청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시스템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날짜를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온라인, 또 하나는 오프라인입니다. 먼저 온라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온라인 신청 통로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그리고 국민비서, 토스, 네이버 앱 같은 익숙한 앱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손에 익으면 집에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신청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스마트폰도 어렵고 카드사 앱 같은 건 들어가 본 적도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방법이 바로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또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지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6년에 태어나신 분은 끝자리가 6이니까 월요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957년생이면 끝자리가 7이니까 화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 여유롭게 하실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일제는 첫 주에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첫 주에 바빠서 못하셨다면 그 다음 주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건 역시 첫 주 요일제에 맞춰 미리 신청해 두는 겁니다. 이제 신청 기간과 방법, 요일제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나는 언제 신청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주는 건지, 그리고 받은 돈은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부분일 겁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합산되기 때문에 2인 가구는 20만 원, 4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체감이 덜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생활비에 보태 쓰기에는 충분히 의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 기한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은 금액이 있더라도 모두 소멸됩니다. 한 푼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다시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즉, 무조건 그 기간 안에 다 써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처럼 아무 데서나 쓰는 건 아니고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보면 4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되는 식이고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불카드는 충전식 카드처럼 일정 금액이 들어있는 걸 받아서 쓰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앱이나 카드 형태로 받아서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예전에는 사용처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같은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 식당, 병원, 약국 같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지출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하나로마트에 가셔서 쌀이나 김치, 반찬거리를 구입하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을 대신해 장난감이나 간식거리를 사주는 데 쓰실 수도 있습니다. 또 병원비 부담이 크신 분들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활용도가 높아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용처가 모든 가맹점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형 백화점이나 온라인 해외 직구 같은 데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전에 내가 가려는 가게가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보통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그 안에 모두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 쓸 수 있고 마트, 전통시장, 식당, 병원, 약국 등 생활 밀착형 사용처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주의사항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지난 1차 때도 이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또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31일 오후 6시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격이 있더라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루지 말고 가급적이면 초반에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본인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회해 보니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기준이 잘못 반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이의 신청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용기한입니다.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이 모두 사라집니다. 환급도 안 되고 다음으로 이월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미루지 말고 생활비에 필요한 곳에 바로바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사용처는 마트, 전통시장, 식당, 병원, 약국 등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꼭 확인하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삶, 더 건강하게, 노년 생활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이번 지원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헷갈리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